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23년 경찰 간부 문제 지금 풀고 있잖아요. 5번부터 8번까지 풀어볼 거고요. 문항이 40문제이다 보니 주제가 되게 예쁘게 앞에서부터 쭉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풀어보는 문제들은 대부분이 행정 가치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신공공 관리론과 신공공 서비스론 비교하는 문제들도 있으니까요. 아마 연습해 보시기 정말 좋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5번 문제 가볼게요. 행정 책임에 대한 문제죠. 행정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행정 책임은 네, 공무원이 국민에 대해서 져야 하는 책임입니다. 도덕적, 법률적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의무고요. 그래서 행정 책임을 도덕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요거는 내재적, 주관적 책임. 법률적 의미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외재적, 객관적 책임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행정 책임은 그래서 도덕적인 책임과 법률적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죠. 도덕적 책임은 국민들의 여론이나 개인의 양심적 비판으로 끝날 수 있지만 법적인 책임의 특징은 법적 강제적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적인 책임을 위배한다,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는 앞뒤를 바꾸면 맞는 선지가 될 거고요. 자, 파이너, 짧은 책임, 프리드리, 긴 책임 기억하시죠? 파이너는 객관적, 외재적, 법적 책임 강조하고요. 상대적으로 프리드리는 내재적, 주관적, 자율적 책임 강조합니다. 문제에 정답되는 건 3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6번 봅시다. 가외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등전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등 잠재성, 동등 잠재력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동등 잠재력은 주기관이 있고요. 그 주기관의 내용을 대신할 수 있는 보조기관을 두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함께 설정해서 가외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능할 거고요. 자, 지금 보시는 내용들을 하나씩 갈게요. 정답은 되게 쉬워요. 왜냐면 여러분이 동등 잠재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3번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위에 1번부터 어떤 내용인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이 한 기관에게만 따로 주어지지 않고요. 배타적으로 그 기관만 독점하게끔 주어지지 않고 여러 기관에 혼합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중첩입니다. 중첩성. 동일한 기능을 여러 개의 기관이 각자 알아서 독립적으로 해요. 그래서 용인이라는 지역에 만약에 치안 서비스다.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지만 이걸 성남경찰서, 용인경찰서, 수원경찰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요건 현재 중첩성입니다. 요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용인 지역의 서비스를 성남 지역, 용인 지역에 대한 치안 서비스를 성남에서도 하고 용인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해요. 그래서 각자 뭐 시기를 정해놓고 각자 순찰을 돌고 있다. 그러면 같은 기능을 여러 기관이 독립적으로 별도 수행해주게 되죠.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반복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첫 번째가 중첩성, 두 번째가 반복성. 동등잠재력은 3번이죠. 하나의 기능이 주된 담당 기관에 의해 작동되지 않을 때 보조기관이 대행해 주는 것. 그래서 이거 맞는 선지가 되고요. 이게 정답입니다. 한 기관이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권한과 자원을 동등하게 배분받는 것. 이거는 사실 가외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한 기관과 다른 기관의 권한이 자원이 비슷하다. 약간 자원 배분의 형평성 같은 것들을 의미하면 되는데 가외성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신공공 관리론과 신공공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의 이론에 딱 정리를 하죠. 신공공 관리론이 경제학의 이론의 베이스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신공공 서비스 이론은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학에 영향을 두고 있다.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공공 관리론은 이제 이런 선지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공익을 개인의 총합으로 본다. 공익을 개인의 총합으로 보는 건, 개인 이익의 총합으로 보는 건 이거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공익의 과정설입니다. 민주주의의 공익도 사실은 사익 플러스 사익, 공익을 과정으로 보는 거지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공익도 다 각자 개별적인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이게 사회 전체의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 이게 애덤 스미스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신공공 관리론이 만약에 공익을 실체설, 과정설 둘 중에 어느 것으로 보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런 경우에는 과정설의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신공공 서비스 이론은 공익을 담론의 결과라고 보죠. 너무 많이 봤던 표현이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게 좀 특이한 거죠. 기억해 주세요. 신공공 관리론은 정부의 역할을 방향 잡기로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신공공 서비스로는 노적기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죠. 신공공 서비스로는 일단 스티어링, 로잉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잡기, 노적기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국민들을 위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지금 보시는 국민들을 위한 봉사, 이걸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은 여기 뒤에가 틀렸어요. 3번 신공공 관리로는 조직 내외적으로 리더십을 공유하고 있는 협력적 구조를 중시한다. 아니요, 오히려 협력적 구조를 중시하는 건 신공공 서비스 이론이나 혹은 뉴거버넌스와 같은 이론들이고요. 정부 기능을 민간에게 이양하되 주요 통제권은 여전히 조직 안에 분권화되어 있는 조직 형태. 이게 주로 신공공 관리론이 설명하는 조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신공공 관리론과 신공공 서비스 이론 위치를 바꿔주면 맞을 것 같아요. 4번 신공공 관리론은 책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복잡성과 다차원성 이렇게 주목하는 건 신공공 서비스 이론이고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 지도자,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거. 자, 요거는요, 전통적인 행정 이론이죠. 사실 신공공 관리론도 틀렸어요. 이건 아니에요. 신공공 관리론도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공공 관리론은 오히려 성과, 우리가 얘기하는 경영학적 책임을 더욱더 강조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내용의 신공공 서비스 이론, NPS 내용, 그 다음 뒤에 있는 여기 제가 체크 좀 해볼게요. 여기 이만큼 요거는 신공공 관리론이나 신공공 서비스론의 내용이 아니라 전통적 행정학 이론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8번입니다.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 정책 유형 질문 많이 하시는데 너무 전형적인 예시죠. 항공사의 항공 노선 취향을 허가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건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경쟁적 규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경쟁을 제한하는 형태의 규제죠. 누진세를 통해서 고소득층에게 많은 조세를 징수해서 저소득층에게 사회보장 지출을 제공하는 것. 요거는 아시겠지만 재분배 정책입니다. 문화재 복원, 국경일의 제정, 정부 정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수능을 확보해서 정책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이거는 상징 정책, 알몬드와 파벨의 상징 정책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1번인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목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좀 일반 행정직의 문항을 가지고 변형한 게 확실하게 보이는 문제들이 많아서요. 연습하기 좋으니까 일단 문제 다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주까지 저랑 같이 아침마다 매일 정리해봐요. 자,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